자, 안녕하십니까.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29일 마지막 주 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징수가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 부분들 했습니다. 3대 지수가 최고가 경신 부분들 했고, 포인트가 GDP 성장률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약하게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2% 후반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리도록 하겠고,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1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.9%가 증가를 했어요. 특히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소비 지출 있죠. 개인 소비 지출이 한 3% 정도, GDP 성장률을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3% 정도, 3.8% 증가를 했고, 1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.9%인데 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실적 발표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 큰 폭 상회하면서 4분기 실적의 어떤 서프라이즈 부분을 내면서 10% 정도 급등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지표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부분들이 되면서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도 이끌어지는데, 어떻게 보면 개인 소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또 하나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인텔의 10% 정도의 큰 폭의 상승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뒤에 개인 소비 지출이 3.8% 증가, 내구재 주문 역시 6개월 내 최고치 기대액의 6개월 내 최고치 부분들을 경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경기의 우상향 부분들이 ING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인덱스의 표면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유가도 보면 WTI가 65를 넘어섰습니다.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마지노스 오버슈팅이 나오면 65에서 70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. 저는 유가가 어차피 수요 부분들이 향후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갈 겁니다. 그런데 단지 원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상승 부분도 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이 좀 됐고, 70달러 선까지 안착 여부, 65와 75, 그러니까 어느 쪽 가격대에서 안착이 되는지, 우리나라 지금 유가가 움직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좀 상승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.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각도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WTI 관련된 부분에서 유가 ETF 쪽 하신 분들은 70 정도 선까지 오버슈팅 나오면, 지난번에 우리가 달러 인덱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4.5 넘어서서 85 정도 근접하면 한번 챙겨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, 저는 1차적으로 유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65에서 특히 70달러 선 정도 근접을 하면 한 번 정도 차익 챙기면서 주변 상황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 그렇게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,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가 지금 90선을 하회를 해서 지금 조만간 89도 깨질 것 같아요. 89.07까지 하위가 좀 됐어요. 그래서 시추 공수가 지금 12개 정도 증가했는데, 엔화가 지금 강세가 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좀 진행이 좀 됐다.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10주 연속 감속되면서 시추 공수가 12개 증가되는 그 영향권 부분들을 좀 반대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어제 이번 주 전략 부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30일날 연두교섭, 그리고 31일날 FOMC, 2월 1일날 이제 FOMC 기자회견, 그 다음에 2월 2일날 한국 경제장관 회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FOMC에서 금리 인상 부분들 진행이 되는지, 연두교섭에서 지금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좀 때릴 걸로 예상이 돼요. 한중일 그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부분들 보면 2760이 중국이고 2760억 달러가 중국이고, 미국이 644억, 그 다음에 한국이 179억 달러예요. 규모 부분에서는 아주 작죠. 그런데 항상 보면 먼저 큰 걸 때리기 전에 작은 것부터 미리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한국이라든지, 그 다음에 중국, 독일,
작년에 그 환율 지정국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일단 때리면서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글로벌 시장에 풀 겁니다. 수법이 항상 똑같아요. 항상 똑같은데 항상 당해. 약자이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3년 정도, 최소 3년 정도는 무조건이에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제 개인적 표현입니다.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10년 만에 있을 좋은 기회, 역으로 공격도 들어오고 여기다 반격 부분들 이렇게 시장 자체에서 유동성 부분들이 출렁거리고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포인트 부분을 잡는 부분들은 잡으시는 분은 자산의 증가 부분들이 점프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,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 시점 부분들 못 하고 현금만 들고 있으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현금만 들고 있으면 아주 그냥 가만히 돈이 손실이 나는 거죠. 예전에 마이너스 금리처럼 그런 시장 부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연두교서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부분들은 때리더라도 전체적인 글로벌 성장의 틀 부분들은 절대 깨지 않아요. 그게 중요 포인트예요. 그거 때려서 그걸로 해서 변동폭이 나오면 오케이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저가 매수 찬스 오케이 나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을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케이스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회사 관련된 내용 부분 잠깐 좀 코멘트 좀 몇 개 들으면 카페24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아직 상장되지 않았어요. 장외시장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방안에서 테슬라 기업 관련된 얘기도 했죠. 적자 기업인데 향후 성장성 번호를 더 보고 상장 가치 부분들을 부여를 하는 상장 기회를 주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. 쇼핑몰하고 광고 마케팅 전자상거래 관련한 플랫폼 회사인데 이번 주 내일이죠. 내일하고 모레 공모주 청약하고 2월 8일 날 코스닥 상장 부분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래서 공모가 상단입니다. 공모가 상단해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. 작년에 그 셀트리온의 효과 부분 이 올해 내내 IPO가 상당히 좀 많은데 공모주 청약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. 특히 작년에 벤처 관련된 투자했을 때 세액 공제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공모주에 대해서 우선권 부분 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. 그 부분도 하나의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올해 지금 첫 번째 1월 달에 중국 게임 관련된 판호를 공개를 했는데 한국 게임은 없어요. 한국산 게임은 10개월 이상 중국 진출이 문이 닫힌 상태예요. 어떻게 보면 최종 보류죠. 근데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이든 그 다음에 독일이든 우리나라든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도 때리면 때릴수록 그 나머지 기업들의 결속 부분은 더 강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여기에 하나 보시면 영국과 중국의 그 1대1로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는데 영국이 메이 총리가 1대1로 지지 거부를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. 유럽은 콜인데 영국은 아무래도 미국 편이에요. 그래서 글쎄 영국은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관심이 저는 별로 없어요. 제가 개인적인 관심 부분에서. 왜 그러냐면 일단 그 1대1로의 대륙 부분들로 연결된 것은 영국이야 그 지하 해저터널 부분 통해서 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 융커 플랜 관련된 부분에서 1대1로 하고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물론 영국이 돈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에서 그 자금, 금융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전 부분들이 되고 있죠. 예전만큼의 파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1대1로를 영국이 거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어디가 늘어나요? 우리나라하고 또 협력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치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KOTC 시장이 지금 평균 거래대금이 30억 수준입니다. 작년 대비 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. 이것도 뭐 전문가용 플랫폼 부분들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그 기업 1호가 나오면서 이쪽에 뭐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
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사전 예약이 300만 돌파를 했어요. 펄어비스는 뭐 11월 달부터 얘기를 드렸던 종목들이죠. 신고가 파동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, 지난주 후반에 게임주들의 반동 부분과 연관성 부분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, 현대 중공업 쪽인가요? 그쪽에도 플랜트 쪽 첫 수주가 나왔어요. 긍정적이에요. 이런 부분들은 시차를 두고 이제 점차적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개선이 될 겁니다. 1차적으로 근데 조선 관련된 부분들은 유상증자 부분들, 상반기의 불확실성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1월 29일입니다. 이번 주 1월 마지막 주간에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한 주의 시작 즐겁게 시작하시고 시장 자체에서 대형주 매도 부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금을 또 공격적으로 들고 계시지 마시고 현금보다는 주식 보유 비중 부분들을 높이시는 게 현재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 부분이 아닐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월 29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